뉴진스맘, 이 어도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과 그 이후 모 회사 하이브와의 갈등, 하이브의 반박이 있었고 민 대표의 재반박이 있었죠. 이런 것들 다음에 벌어질 일은 아마 하이브 사태가 법적 공방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당초 하이브가 민 대표의 경영권 침탈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론이 상당히 좀 기울었던 반면에 이 기자회견 이후에는 코너에 몰렸던 민희진 대표가 반전에 성공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저는 당초 이 사태가 시작될 때 여론 그 가운데서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하이브가 상당히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고 민 대표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견을 했습니다마는 기자회견에서 민 대표가 날것의 언어로 진심을 드러내면서 수세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언론의 기조가 돌아선 게 아니고요. 댓글이 먼저 돌아서면서 언론 역시 그런 반응을 아예 무시하기는 힘들게 됐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언론은 늘 권력과 돈과 야합합니다만 대중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태에서처럼 댓글을 통해서 진심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이게 언론의 방향을 바꾼 이례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이 과소평가했던 것은 대중의 동정심이라는 혹은 공감이라는 힘을 무시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민 대표의 기자회견을 두고 나훈아가 바지를 벗어야 속 시원하겠냐 하는 유명한 기자회견에 비유합니다. 그 이후에 가장 통쾌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이 나훈아의 기자회견은 찌라시와의 전쟁을 선포한 거였죠. 언론도 어느 정도는 동정적이었습니다. 반면에 민 대표는 적이 훨씬 더 많았죠. 언론뿐만 아니라 모기업과 상사도 있고 더 나아가서 민 대표가 얘기한 대로라면 우리 사회의 개저씨들 이들을 상대로 목숨을 건다는 인상을 줄 수 있었기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목숨을 건 사람이 뭐가 무섭겠으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찮게 넘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이브 사태 같은 일이 우리 삼성이나 네이버 같은 대기업들에서 의외로 꽤 자주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민 대표의 기자회견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이들 기업도 회사 바깥 심지어는 경쟁 업체에서 인재를 발탁해서 스카우트하기도 하고 또 사내에서 인재를 뽑아서 사내 벤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때 흔히 생각하는 그 양측의 인식의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스톡 옵션을 제공하고 또 민 대표의 경우처럼 지분 대 지분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해도 모기업은 이걸 하위 기업으로 보고 또 대표를 하급자라고 보게 마련입니다. 반면에 인재들은 별도의 혹은 파트너 기업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처음부터 인식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민 대표의 경우도 어도어 지분 18%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이브와 민 대표 말이 바뀌는 거죠. 말이 달라지는 거죠. 입장이 처음부터 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부터의 일은 사실 분노의 에스컬레이션에 불과한 겁니다. 다만 삼성이나 네이버 같은 곳에서는 소위 인재들이 대놓고 이런 우리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에 맞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몫을 충분히 챙겨서 떠날 궁리들을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지분을 현금화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사실상 떼내서 새로 창업하는 거죠. 그게 우리 기업계, 특히 스타트업 기업계 내에 삼성이나 네이버 출신 기업가가 그토록 많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챙겨야 할 몫에다가 어디 출신이다 이런 유명세까지 얻다 보니까 이게 손해볼 일 없는 장사입니다. 인재들 입장에서도. 민 대표는 이런 공인된 타협안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대단한 용기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의 관점에서 우리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이브에 투자했던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까지 한 15% 가까이 빠졌는데 많은 손해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엔터 업계가 가진 리스크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K-팝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서 졸지에 이 벼락부자나 슈퍼스타가 된 셈이죠. 이 엔터 기업뿐만 아니라 그 창업주들이
뭐 하이브와 방위장이 대표적인 예일 텐데, 그러나 이 압축적인 고도 성장에는 늘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기업이라는 형체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기업들이 커가다 보면, 뭐 이런 경우는 대기업이 되다 보면 상당히 위험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 상장, 투자가 공개적으로 허용된 상장 기업이라면 뭐 언제 어떤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이런 엔터 기업들의 문제가 바로 이 주가에 연동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건 여러 차례 이런 엔터주의 리스크가 확인이 됐죠. 그래서 저도 2020년까지는 아예 엔터주를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일을 저지르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한두 사람 혹은 그룹 한두 개에 의존하는 엔터 업체들을 과연 믿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느냐 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K-팝 인기가 지속되는 걸 보면서 저도 생각은 좀 바꾸긴 했습니다만 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여전히 늘 염려를 합니다. 당장 반사이익을 볼 곳은 JYP와 SM이죠. YG는 엔터 리스크의 온상이 버닝썬 사태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강해서 대체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짤 하나 봤더니 양현석 대표가 댄스 챌린지 하던데 지금 그런 춤 출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반사이익 업체들 이미 꽤 올랐습니다. 근데 이 추세가 조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하이브 주가라는 게 이 BTS 팬덤인 아미들의 요구나 압력과도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들은 이제 BTS가 하이브의 품에서 독립되기를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단기간에 쉽지는 않은 문제죠. 하이브로서 다행인 점은 어차피 BTS가 군 문제 때문에 정상적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겠죠. 투자라는 게 늘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기업이나 투자 대상의 절대적 가치를 늘 따지려고 합니다만 투자자들은 그보다 상대적 가치를 따져야 할 때가 훨씬 많다는 점이 흥미로우면서도 잔혹한 얘기인 거죠. 자, 지금까지 김방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자, 다음은